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희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승과 장승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승배기 하게 되면 지금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장승배기를 뜻 떠올리게 되고요. 장승하게 되면 천하장군 지하여장군이 아마 이렇게 기억되실 텐데요. 한자로는 장승후라고 이렇게 붙여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 한양으로부터 각 지방으로 가는 이런 육로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을 6가지 군데의 6대로라고 불렸고요. 제1로에 해당되는 것이 이 한양에서부터 의주까지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노선도만 보더라도 홍제원을 거쳐서 신원, 고양, 벽제역, 파주, 동파역 이런 곳들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숙소를 의미하는 거고요. 역이라고 하면은 결국 역로에 사용되게 될 말을 빌려주는 곳이 바로 이 역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 대로상에는 역원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특히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들의 지방 행차에 출장에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함경도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는 이 경로가 있었고요. 동해 쪽으로 가는 건 평해로, 또 부산 쪽으로 가는 동해로, 영남대로가 되겠죠. 또 삼남대로, 강화로 등이 6대로에 해당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의주대로를 보게 되면 한양으로부터 의주까지 가는 과정에서 홍제원, 신원, 벽제역, 파주, 임진, 동파, 장단, 개성, 금교역, 서흥, 서산, 발참, 황주, 평양, 순안 등의 과정들을 쭉 거쳐서 이렇게 가도록 돼 있었고, 한양에서부터 도보로 보통 보름이 걸리는 이러한 일정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출발이 되는 이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연서역이 있었고요. 남쪽으로 가는 곳은 청파역, 동쪽으로과 북쪽으로 가게 되는 데는 노원역이 이렇게 중시가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청파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한강을 넘기 위해서 이 나루가 있게 되니 노들나루, 동제기나루, 한강나루를 거쳐서 이 한강진을 거쳐서 내려가게 되는 것이 영남대로길이 되겠고요. 동제기나루를 거쳐서 삼남대로가 이어지게 되고, 노량진의 경우는 시흥별로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세종 때의 경기 지역의 역로망을 지금 표시해 주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여권 시스템이 갖추어졌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아래에서 각 지방으로 나아가는 관원들에게 이러한 출장과 관련된 문서가 발급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걸 노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795년 8월 19일 날 비변사 난관 정관휘에게 내려진 이 노문을 보게 되면 함께 수행하게 되는 사람들의 품계와 여행 목적 등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경우는 한양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풍기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데, 놀라운 점은 어느 역에서 점심을 먹고 어느 역에서 잠을 자라는 내용까지 세세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확대해서 보게 되면 26일 날 신원에서 중화 점심을 먹으라는 거고요. 그리고 용인에서 숙소를 들어가라 이런 얘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목표했었던 곳 풍기까지 날짜별로 이렇게 정확하게 점심 장소와 저녁 장소까지 기록되게 되었었던 것이 노문이 되겠고요. 이 옆에 지금 보이는 것이, 지금 이 옆에서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패가 되겠죠. 지금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2마리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이마패 도장을 시켜서 2마리의 말을 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를 보면은 사관원 정원이었던 정동규가 왕께 받은 노문이 되겠는데요. 여기의 경우도 호위병 1명, 노비 4명, 말 3마리를 제공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역로상에서
경상도 상주까지 어머니 병문안을 목적으로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묵어야 될 숙소와 점심 장소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모습으로 지방 출장을 갔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걸 통해서 당시에 조선 시대의 하나의 육상 교통 시스템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길을 떠난 사람들이 길라잡이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장승이 되겠습니다. 지금 왼편에 보이는 것을 흔히 작은 장승이라고 해서 소후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영로에 십리마다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이웃 마을이나 역참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이런 오늘날의 이정표와 같은 기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황성 80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성 80리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이 당시에 이곳의 위치가 어떠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대후라고 불리는 큰 장승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곳에는 역참이나 숙박시설 이와 같은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30리마다 이게 세워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장승이 세워진 곳을 바로 이 장승백이라고 불렀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도동 장승백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서울의 경우는 망원동, 염곡동, 우면동, 염창동, 흑석동 등의 장승백이라는 지명이 붙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옛길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게 되었었더라도 새로운 길이 나서 버려진 길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장승이나 돌무더기나 아니면 비석이라든지 특히 당시에는 그 지방관의 소위 영세불망비와 같은 이런 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자나무 등을 통해서 우리는 옛길의 흔적들을 구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이렇게 거리를 현 위치를 표시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장승도 그 대표적인 흔적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와 더불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벅수가 되겠습니다. 벅수는 장승과는 다르게 하나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당산과 같이 무슨 아들을 점지해달라는 소원을 이루는 이러한 돌복수와 같은 예들이 그 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점차 조선 사회에서의 이런 여원 시스템들이 점차 무너지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장승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벅수도 함께 뒤섞이게 되었고 그런 자리에 선앙당이나 이런 당집들이 들어서게 되는 과정에서 결국 장승의 기능과 벅수의 기능이 점차 섞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하 대장군과 더불어 또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렇게 함께 뒤섞여 버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작구 흑석동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게 되면 지금 그 관로들이 쭉 길이 빨간색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이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1999년도까지 지금 효사정자리에 세워져 있었던 이러한 솥대 같은 경우도 이러한 하나의 이정표의 구실과 더불어 하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보여졌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흑석의 그 당산 지역에 있었던 이러한 지하여장군, 천하여장군의 경우도 이런 이제까지에 있었던 벅수의 예가 또 한편으로는 장승의 기능까지 함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06년과 7년 사이에 우리나라를 여행했었던 독일 장교, 군 장교 헤르만 산더의 이런 사진 기록들을 보게 되면 윗것이 바로 이 장승의 예고 밑에 것이 바로 이 벅수의 예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뒤섞이면서 오늘날은 하나의 통일돼서 장승으로 우리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노량진 지역의 경우는 이제까지 동제기 나라를 거쳐서 수원 화성으로 갔었던 정조 임금이 이 말년에 오게 되면 특히 1795년 이후에 노들나리에 배다리를 놓고 건너게 되면서 특히 이 노량진 지역에서부터 만양골 고개를 넘어서 지금 상도동의 장승배기를 지나가게 되는 이런 여정을 통해서 수원 화성으로 가게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이 자리 상도동 장승배기에
장승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배다리를 건너서 용량 봉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이 지금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를 거쳐서 장승배기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새로운 한양의 관문으로 노량진이 떠오르게 되었고 그 입구의 표시의 역할을 하는 소위 이정표의 역할을 했었던 것이 장승배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 간의 경계와 이정표의 구실을 했었던 장승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